안녕하세요. 브라질의 손정수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과 같이 브라질 대선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지난 10월 31일 결선 투표가 있었던 브라질 대통령 선거, 벌써 두 번이나 대통령직을 역임한 룰라가 드디어 세 번째로 이겼습니다. 이로 인하여 이제 새로운 역사가 창조되며 앞으로 어떻게 나갈 것인지, 또한 지금 현재 볼소나로 대통령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몇 개 추스려서 오늘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요한 것이 지금 현재까지 몇 명이 투표를 하였고 또 이 표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좀 간략히 알아보면은 브라질은 완벽하게 나눠졌다라는 것이 확연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브라질은 지금 자기들의 지지파들이 연임하며 서로의 표가 지금 굉장히 갈렸는데요. 이게 정말 피를 말리는 이런 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시겠지만 브라질은 전자 투표로 하기 때문에 빠릅니다. 그러니까 이 터미널이라고 하죠. 전자 개표기를 가져가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서버에 연결만 하면 바로 집계되기 때문에 총 2시간에 걸쳐서 이게 끝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중요한 것은 뚜껑을 열자마자 바로 이 저기 뭐야 볼소나로 대통령이 선두에 앞섰고요. 당연히 이게 엎치락뒤치락하지는 않고 계속해서 70%대까지는 계속해서 1% 2% 정도의 차이로 볼소나로 대통령이 앞서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70%를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이게 뒤집혀지더니 나중에는 210만 표 이상의 차이를 내며 룰라가 선출된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브라질은 확연하게 국력이 둘로 나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설명하기에 앞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한테 룰라가 맞느냐 뭐 볼소나로가 맞느냐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는데, 저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참 어렵고요. 왜냐하면 이제 모두 각자가 가진 이제 취향이기 때문에 이런 차이도 있고, 또 하나는 물어보시는 분이 최소한의 이런 기본적인 정보를 가지고 판단한다면은 이해가 되는데, 그러지 않고 대부분이 나는 우파기 때문에 룰라가 무조건 싫다라는 분과 나는 좌파 성향이기 때문에 무조건 룰라가 좋다라는 것을 전제적으로 걸어놓고 물어보시기 때문에, 여태까지 저는 그 안에 대해서 제가 어떤 거를 뭐 지지한다 뭐 한다 이런 거 밝히지는 않은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한국에 계신 분들, 브라질 제 뉴스를 보고 계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제 한국 분들이 관심을 갖고 브라질 소식을 듣고 계시는데, 이 중에서는 대부분이 한정된 정보를 가지고 판단하시기 때문에 편향된 이 판단이 있다는 것이 확연한 것입니다. 어찌됐건 제 개인적인 의견과 이런 생각을 오늘 이 소식에 담으니 좀 대부분 좀 필터링 하셔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찌됐건 이번 선거로 인하여 룰라는 이제 새로운 역사에 들어간 겁니다. 이렇게 세 번 연임한 대통령은 아직 나오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나올 것이고요. 볼소나로 대통령은 또 역사에 들어가는 게 연임하지 못한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브라질 역사가 뭐 수백 년 되는 것도 아니고 뭐 근현대사에서 이제 대통령제로 이제 올랐으며 공화정이 바뀌었을 때 대부분은 4년 임기에 연임을 할 수 있는데 최초로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찌됐건 이 두 사람은 역사에 길이 남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볼소나로 대통령 지지자와 룰라 지지자들 사이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당연히 룰라 지지자들은 환호를 하고 나라가 뒤집어졌죠. 새로운 세상이 왔다. 아니, 다시 말해, 다시 우리들의 세상이 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2002년에 그 당시 처음으로 좌파 계열의 룰라 대통령이 선출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울었고요. 특히 이제 대통령이 이제 취임식이 브라질은 희한하게도 1월 1일입니다. 그러니까 12월 31일까지가 지금 현 정부가 운영이 되고 1월 1일부터 새 정부가 모두 취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생각하기 딱 편안하죠. 1월 1일 날이 뭐 시작하는 거니까 처음에 다 같이 시작하자라는 것인데, 저도 기억나는 거는 그 당시에 많은 빈민 뭐 노동자들 뭐 땅 없는 사람들 이런 분들만 초청을 해서 그들은 생각하기에 대통령궁으로 쳐들어가서 대통령실에 있는 그 의자도 들고 오고
그렇죠. 옛날에 무슨 뭐 혁명이 일어나면은 궁에 쳐들어가서 다 뜯어가는 거와 같이 그런 식으로 하자라는 그런 운동이 있던 거를 제가 기억을 합니다. 몇 가지 이제 방송에서도 봤고요. 찾아봤더니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어디에 있는지는. 어찌 됐건 그런 식으로 세상이 바뀔 줄 알았는데 룰라 대통령과 그 주위 사람들은 당연히 얘기를 하죠. "그렇게 될 건 아니다, 세상은." 생각하는 거와 말하는 거와 행동은 약간 다릅니다. 예전에는 무조건 과격하게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부셔버리자. 다 바꿔버리자. 엎어버리자." 이렇게 얘기하지만 당장 취임되고 나서 룰라 대통령은 "이게 아니라 모두를 위한 대통령이 돼야 된다."라고 해서 이뤄갔던 것입니다. 어찌 됐건 그런 식으로 이어오면서 브라질은 좌충우돌 지났습니다. 이게 그 판단에 대한 거는 제가 보기엔 한 몇십 년이 지나야 되고요. 그 당시 그러니까 2002 년부터 2003 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경제 상황을 보면은 참 이게 책임 소재를 나누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근현대사를 판단하기는 지금 살아있는 그 당사자들에서 살아있는 상황에서는 지금 쉽게 내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 2003 년부터 룰라 정권이 시작했을 때부터는 세계적인 경제 호황이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브라질도 호황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누렸고요. 그거보다 그 전임 페르난도 헤니케 대통령이 숙제를 잘해서 수십 년간 고질병, 1년에 3000% 이상 올라가던 인플레이션을 다 잡았기 때문에, 또한 재정 적자도 많이 해소했기 때문에 브라질은 성장만 하면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룰라의 반대파들은 룰라는 한 것이 없고 남이 차려놓은 밥상을 열심히 잘 먹은 것뿐이다. 단 자기가 해야 될 숙제를 제대로 안 해서 그 다음 사람이 누가 대통령이 되든 고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 다음 대통령이 되었던 룰라가 지지했던 지우마 대통령은 1기에서도 그럭저럭 넘어갔지만 2기에서는 고질적인 물가 상승과 실업률이 올라가고 하면서 이제 좌초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때 모든 국민이 들고 일어나 더 이상 노동당 룰라를 보면 안 되겠다. 그만해라. 라고 해서 세상이 뒤집었던 것입니다. 그때 혜성같이 등장한 것이 지금의 현 볼소나로 대통령이었고요. 그는 감원 이설이라고 하기는 말하고요. 그냥 과격한 말이죠. 뭐든지 노동당을 해체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국민들이 단결하여 그 당시 주모 대통령을 하야시켰고요. 또한 그로 인하여 대통령으로 선출되면서 지난 4년간 이어온 것입니다. 여기까지 현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룰라 지지자들은 당연히 새로운 세상이 왔다라고 굉장히 좋아하는 반면, 볼소나로 대통령 지지자들은 세상은 이제 끝났다. 브라질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길로 들어가고 있다. 저 무지한 인간들 때문에 우리 나라는 망했다. 라는 비관적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볼소나로 대통령이 지금 좋게 물러가느냐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볼소나로 대통령은 선거 날에도 연방 고속도로 경찰들을 동원하여 일부 지지자들이 투표소로 가는 것을 방해했다. 이런 말도 있고요. 그것을 해산하라고 연방 대법원이 말을 냈다고 성명을 내면서 법원에 판결을 내렸지만 이행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충돌되고 있습니다. 행정부와 또한 이런 사법부의 힘의 권력이 지금 싸우고 있는데요. 당연히 현재로서는 사법부의 정당성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지금 볼소나로 대통령은 바로 이제 레임덕 현상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선출된 룰라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당장 유럽에서 초청받아서 프랑스 대통령도 오라, 아르헨티나 대통령 당장 날려와서 나의 동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어찌됐건 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또 룰라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 탄탄한 것은 사실이지만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먼저 이번 선거에 대한 이런 국민들의 이제 투표 지지율 이런 걸 보게 되면은 극렬하게 북동부 지역과 일부 아마존을 비롯한 북부 지역은 당연히 룰라를 100% 지지를 합니다. 또한 상파울루를 비롯하여 이 남부 지방과 중서부 지역 같은 경우는 중부 또 아니면 이제 남동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룰라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느냐? 여기서 중요한 게 룰라를 지지하는 북동부나 북부 지역은 산업시설이 거의 없습니다. 인구도 많지는 않고요. 대부분은 중부부터 시작해서 남부 지역, 그러니까 중부 지역에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철광이나 이런 이런 농산물 이런 재배가 많고, 당연히 상파울루 위주로 그 밑에 지역에는 이제 모든 이제 산업 기반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세금을 더 내기 싫다라는 것이죠. 어차피 북동부 지역과 그쪽 지역에는 사람도 없지만 그들은 생산해내는 것도 없고 세금도 안 내기 때문에 우리 세금으로 그들을 먹여 살린다.
더 이상 세금을 내기 싫다라고 분명하게 표출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니 그러면 그들 뚝뚝 떼어서 그럼 북동부 지역 따로 살고 뭐 그 남부 따로 살고 되지 않느냐? 그것은 뭐 유화적인 생각인 것이고요. 이게 여러 연구에 나왔지만 북동부 지역에서 인구도 적고 그러니까 소비성이 없고 생산이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 브라질이란 나라가 하나가 서로 오고 가고 하며 물적, 인적 자원이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성장하는 것이지 상파울루를 비롯한 남부 지역만 똑 떼어서 산다? 절대로 살 수가 없다라는 게 학계의 정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협력해서 사야 되는데 이 남부 지역에서 보는 거는 북동부 지역 그 사람들은 아이들만 많이 낳아서 아이당 한 명씩 수당을 정부도 받는다. 20년 동안 그들은 혜택을 받았지만은 그들은 절대로 공부하고 배우고 노력하지 않고 그냥 젖병 빨듯이 그냥 정부의 돈만 받으려고 한다라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룰라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뭐 수세기 동안 핍박을 받았다라는 것도 있고 뭐 사회주의 현실을 사회주의 세상을 현실화시킨다라는 것도 거대한 목적도 있지만 다른 면으로는 가장 중점이 되고 중심점이 될 수 있는 말 중에 하나는 현 볼소나로 대통령은 막말하고 무식한 사람이고 저 사람은 과격한 사람이고 극우고 민주주의적이지가 않다라고 표적을 해서 그를 힘을 모은 것입니다. 즉 자기네들이 잘할 수 있다라는 것보다 지금 대통령이 너무 못하기 때문에 저 사람을 끌어내려야 된다라는 거에 호소력을 하였고요. 여기에 말 걸린 것 중에 하나가 코비드 사태 때 대통령이 나서서 마스크 쓰지 마라, 뭐 예방접종 하지 마라라고 해서 브라질 국민 60만 명 이상이 사망했다라고 하는 것이 결집할 수 있는 그런 모티브가 된 것입니다. 어찌됐건 이런 상황에서 볼소나로 대통령과 룰라 지지층은 확연하게 지도에 선을 그었을 정도로 확연히 눈에 띄어났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 당장 뭐 대통령 다음으로 힘이 세다는 건 아니지만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주지사도 북동부 지역과 일부 북부 지역에는 룰라 노동당과 아니면 노동당을 지지하는 연립하는 그런 사람들이 몇 개 주지사가 되었지만 나머지는 또한 이 지도 그림과 같이 남부 지방을 비롯한 곳은 다 현 룰라 정부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주지사로 선출된 것입니다. 또한 이 가장 또 막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연방 하원 같은 경우에도 가장 많은 세력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제 지금 현재 룰라를 아니 볼소나로를 지지하고 있는 정당 사람들이고요. 그게 다 합치게 되면 한 99명이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노동당과 브라질 공산당 등이 연합한 당이 79개 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우니옹 브라질이라는 것도 이제 중도라고 얘기했지만 59개, 또 그다음에 빼빼라고 하는 이제 민중당이라는 것도 47, 뭐 42개, 42개 이런 식으로 쭉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정당이 40개가 되다 보니까 30개가 넘다 보니까 이런 것이 너무 많이 잘라져서 그들의 힘을 모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현재 확연하게 룰라를 지지하는 세력이 많다? 아니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표면적으로는 자기들이 선택한 색깔이 있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노동당과 손을 잡아서 내가 뭘 하나 득을 받느냐? 아니면 죽었다 깨어나도 나는 저들과 한 배를 탈 수 없다라고 해서 무조건 반대로 가겠느냐? 이런 상황입니다. 여기서 어떤 연합이 되고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이게 말씀드리지만 저도 어제도 흥분하고 며칠 전부터 흥분하고 한국에 일어난 대참사도 그렇고 지금 브라질 경제 상황에서 거의 밤새다시피 뉴스를 보다 보니 저도 흥분을 하였는데요. 사람들이 뭐 이게 맞다 틀리다 이게 좋다 이런 거에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같이 손이 왼손 오른손에 있는 것과 같이 왼쪽으로 가든 오른쪽으로 가든 방향을 가면 되는 겁니다. 오른쪽으로 가다가 잘못하면 왼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다가 오른쪽으로 가는 게 이게 정당한 누구나 생각하는 이치인데 문제는 일부 사람들은 그냥 무조건 오른쪽으로만 가야 된다. 무조건 왼쪽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충돌이 나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룰라 정부가 대통령이 취임해서 그가 인권을 이끄는데 마음에 안 든다? 그래도 그는 정당성 민주주의 선택을 받아서 선출된 대통령이고 이끌고 나가야 되고 거기에 협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하든 좌충우돌 가야 되는데 가장 최악의 사태는 이것저것 못하게 소요 사태만 일어나서 아무것도 못하고 멈추게 되는 것이죠. 그럼 그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일어납니다. 우리 주위, 특히 이 남미에서는 그렇게 많이 일어났고요. 그로 인하여 국민들이 모두 고충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브라질 국민은 확연하게 나눠졌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룰라 대통령 아니 노동당을 지지하는 사람은 태생적으로 무조건 룰라를 지지해야 된다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당시에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향수를 느껴서 지지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하나는 앞으로 어찌 됐건 간에 젖이라고 해야 될까요? 떡이라고 해야 될까요? 무엇인가 더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에 지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볼소나로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딱 하나입니다. 무조건 노동당의 폐해를 받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들과 함께 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극렬히 나눠졌을까요? 당연히 브라질의 태생부터 시작하여 여태까지 온 경제 상황을 간단히 설명드리자면은 식민지 시절부터 국왕에 의하여 또 일부 대농장 지주들에 의하여 많은 핍박을 받은 것은 명백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일부 지주들만 돈이 있고 또 노예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들로 인해 경제가 돌아가고 대다수는 허덕이던 것이죠. 이게 공화정으로 바뀌고 제1공화국, 2공화국 하면서 민중에게, 백성에게 이것을 권력을 나눠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어오다 보니 국민이 허덕인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노동자라는 것도 노동 수첩이라는 걸 만들고 노조를 만들어서 지원하는 것 같지만 명백하게 그냥 눌러앉는 것이고요. 이건 제 판단이지만 작은 정부 추진한 적도 있고 큰 정부 추진한 적도 있지만 정부의 막강한 시장 개입에 의하여 오히려 노동자의 권리와 이익이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즉, 뭘 하나 사람을 채용할 일을 시키려고 해도 세금이 너무 많고 이 절차가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오히려 노동자들에 대한 기회가 줄어든 것이죠. 이래서 이래저래 문제가 많았던 것인데 바로 그 사이에 또한 군사적 것도 있었지만 룰라가 나서며 노동당이라는 것이 1980년에 창당이 되며 이걸 바꾸자라고 해서 이어온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노동당은 있어야 되고요. 좌파는 바로 있어야 될을 확인한 것입니다. 어찌됐건 이런 상황에서 이어오면서 2002년에 드디어 꿈과 같은 대통령이 선출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룰라 정권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보다 딱 하나 설명드리면요. 잘했다 못하는 게 아니라 명백하게 부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저를 비판하고 룰라를 무조건 추앙하는 사람들은 이 사항을 절대로 모릅니다. 알고 싶지도 않고 무시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부정은 어마어마한 부정부패가 어마어마하게 많았고요. 룰라와 가까웠던 인물들이 거의 다 구속이 되었습니다. 또한 기업들도 룰라 정부 정권 그쪽 사람들한테 돈을 주었기 때문에 증거도 있고 미국 정부에 가서도 증언하고 또 벌금도 맞고 형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명백한 부정이 있는데 그것을 아니다라고 부정을 하고요. 또한 룰라가 막말이 심합니다. 상상을 못하게 심합니다. 이런 내용은 번역되어 외국에 잘 나가지가 않고 한국에 있는 분들도 그런 것을 잘 듣지 않습니다. 왜? 대한민국 대통령이 하는 막말만 봐도 스트레스 받는데 남의 나라 막말을 들을 기회가 없던 것이죠. 여러 이야기 중에 하나만 딱 보면요. 경찰을 없애야 된다. 경찰이 문제다. 선량한 시민이 어쩌다가 그냥 이래저래 하다 그냥 하나 강도질 살 수 있는데 남의 스마트폰 하나 그냥 뺏을 수 있는 건데 그걸 왜 총을 쏘고 하느냐. 총을 없애야 된다. 이런 식의 발언을 한 것입니다. 듣다 보면 이상하죠. 그럼 무슨 말이냐? 그리고 또 하나는 룰라가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아니 그 주말에 먹을 것도 없고 하는 사람이 그냥 친구들과 맥주 마시기 위해서 그냥 한번 강도짓 한 건데 그거 가지고 형을 살해야 되고 총을 맞아야 되느냐? 이건 잘못된 건 아니냐? 이런 식의 발언이 했다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어찌됐건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선량한 시민이라든가 정치에 관심이 없다는 사람이든가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그냥 내가 강도를 당했는데 신고했는데 신고도 안 되고 나를 오히려 가해자로 본다. 실제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강도가 왔는데 그 강도와 대치해서 총격전에서 쐈는데 오히려 그 사람이 살인자로 기소되는 현상이 있죠. 얼마 전에도 우리 한인촌에도 그런 식의 사건이 있던 것을 간신히 무마시켰습니다. 정당방위라고 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그거에 질린 사람들이 이제 룰라가 들어왔으니 지금 돌고 있는 동영상이 많지만 편집된 것도 많고 가짜뉴스도 많지만 강도들이 화나면 드디어 다시 우리 세상에 왔다. 그러니까 강도라고 얘기하는 거는 정치인들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강도입니다. 강도, 도둑,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드디어 우리 세상에 왔다. 그래서 그 룰라 정권 시절에 그 노동당이 있던 시절에는 인권을 내세우면서 구속을 시키지 않고 사건당에서 경찰서에 들어가게 되면은 조서를 꾸미고 있는 피해자는 오히려 몇 시간 있고 그 현행범이 아니라는 이유로 분명히 물기 들고 있었지만 경찰이 못 봤다는 이유로 풀어주는 상황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분노를 하는 사람들, 시민들이 나섰던 것이죠.
오늘 이렇게 올리면 또 뭐를 무슨 소리 하냐고 제가 집중 포화를 당할 수도 있지만 명백한 사실이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정치를 떠나서 시민들이 더 이상 두고 볼 수는 없다, 바른 길로 가자라고 호소하는 것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좀 들어보셨으면 하는 소리의 뜻에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찌됐건 지금 현재 브라질 국력은 확연히 나눠졌고요. 여기서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는 진짜 일단은 뭐 1월 1일 날 취임하고 나서 선출되고 취임하고 또 이제 정권을 꾸려나갔지만, 뭐 지금부터 계속 이제 꾸려나가고 있고요. 볼소나로는 그냥 쉽게 넘길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바로 패배 소식을 듣자마자 그 참모진들이 모여서 볼소나로 대화하려고 했더니 "나 잔다"라고 문 걸어 잠그고 24시간 동안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위자들이 지금 뭐 전국에 270개 정도 되는 고속도로를 점검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뭐 내전으로 갈 수 있냐? 그건 아니죠. 내전이라는 거는 군대가 일어나야 되는데 군대는 일어나지 않고요. 그래도 무기 가진 시민들은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소요로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확실한 것은 제가 오늘 이렇게 마지막 부분에 설명드린 이유는, 볼소나로 지지자들이 극우고 공부를 못했고 모자리고 그들의 욕심이 있어서 무조건 중상층이라서 자기 걸 지키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선량한 시민이 보다 못한 그런 폐해에 분노를 표출해서 하는 사람도 많다는 것이죠. 어찌 됐건 현재 브라질 상황은 이런 상황이고요. 아마 인제 브라질 정치에 대한 이야기지만 이것으로 인제 더 이상 안 해야 될 겁니다. 이제 저도 좀 많이 힘들고요. 괜히 했다 표적이 될 수 있는데 현재까지 이런 상황이고요. 다음에 또 브라질의 정치가 아니라 또 뭐 다른 좋은 소식을 좀 좀 추려서 여러분에게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